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널리 알려지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대장동으로 그렇게 달달 볶았는데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시는 없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지난 13일 나온 거죠.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실을 찾아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경위, 보고 내용, 시장의 지시사항 이런 걸 캐물었다고 하는데요. 사업 일정에 대해서 보고한 자리였고 다른 보고 내용은 없었다고 하죠. 이후로 검찰은 보고 당시 이재명 시장이 확정이익 방침, 건설회사 배제 방침 등을 언급한 적 없냐? 라고 콕 집어서 물었다고 하는데요. 민간업자에 유리한 공모지침서를 작성하도록 특별히 지시한 게 없냐? 이런 질문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민영 변호사는 본인이 들어간 자리엔 없었다 라고 부인했고요. 선을 그은 상황이죠. 그러자 검찰은 질문을 바꿔서 다시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는데요. 성남시장이 일정을 앞당기란 취지로 지시해서 본인이 그런 방안을 검토한 후 사업 추진 일정표를 만들어서 보고한 건 맞냐? 라고 묻자 이에 대해서도 정민영 변호사는 시장에게 직접 지시받은 건 아니고 유동규가 지시했다고 답변을 합니다. 유동규 외에 본인에게 공모지침서 내용에 대해 지시한 사람은 없다고 저렇게 입장을 전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당시 이재명 시장과 유동규를 연결하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정민용 변호사는 선을 긋고 있는데요. 게다가 정민용 변호사는 검찰 조사 당시 검찰이 특정한 방향의 진술을 유도했다는 취지로 발언까지 합니다. 그러자 당황한 검찰이 여기서 반박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뭐 이런 막장스러운 상황이 다 있습니까? 그래놓고 이 모든 걸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 했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 이 언론사들이 김만배 씨와 동거래했다는 게 드러났고 다른 언론사들 중에서도 엮인 사람이 없다고 보는 것보다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상황이죠. 문제는 이걸 언론이 어떻게 다루냐? 지난 1월 6일 김만배 단독 보도가 나옵니다. 주요 일간지 중견 언론인들과 금전거래한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이때 당시 이와 연관된 중앙, 한겨레, 한국일보는 보도를 안 합니다. 중앙일보도 이렇게 지면이나 온라인 기사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는 없고요. 한국일보 또한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한겨레는 1월 10일이 돼서야 온라인 기사로 그리고 11일엔 지면에 해당 내용을 다루고요. 이외로도 언론인 출신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고문계약을 맺은 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서울경제, 뉴스원 등 사례를 들어 지적하기도 하죠. 그리고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는 1월 13일이 돼서야 지면에 사과문을 싣는데요. 저 3명의 기자는 언론사를 떠났다고 하죠. 게다가 동아일보도 같은 계열사인 채널A 기자의 명품 운동화 수수 사실은 언급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도하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상당수의 기자들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지난 12일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대장동 실체 담긴 정영학 녹취록 1325쪽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치인, 공무원, 판사, 검사, 기자 전방위적인 거미줄 로비에 민낯이 드러난 거고요. 김만배 일당, 수사하는 사람, 보도하는 사람, 판결하는 사람 죄다 돈 받았다는 게 대장동 사건의 본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놓고 이들은 전부 다 이재명 대표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다는 거고요. 이에 민주당 안호영 수석 대변인은 공정하단 검찰이 왜 정영학 녹취록 속 검사는 수사 안 하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윤곽근 전 고검장 직접 관여했고 김만배 씨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친분이 두텁다는 내용도 담겨있고 저런 사람들은 죄다 냅두고 아무 물증도 없이 계속 바뀌는 진술만으로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요. 이러니 검찰 리스크라고 불러야 된다는 얘기를 한 거죠. 공정을 외치고 싶다면 검찰 내부 비리부터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비판한 거고요. 문제는 공수처가 여기서 또 수사를 어렵다는 식으로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많은 비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단순 정황만으로 법조인에 대한 수사를 하기는 어렵다. 고발장이나 진정서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의 형식적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니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이건 너무 수사에 소극적인 거 아니냐 이런 정황들이 나왔는데도 수사 의지 자체가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조국 일가 수사할 땐 단순 정황이나 녹취록도 없는데 어마어마하게 압수수색하고 수사도 잘만 하더니 도대체 공수처는 뭐 저런 태도를 보이고 있냐? 그리고 단순 정황만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탈탈 터는데 이게 말이 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도 쌍방울에 대해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무리하게 엮으려 하고 있는데 오히려 본질은 이 또한 특수부 전현직 검사와의 유착 관계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쌍방울 계열사가 M&A를 하면서 해당 업무를 한 변호사에게 관련 비용을 입금했고 그 업무를 맡은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변호인과 같은 법인이었는데 이걸 이재명 대표랑 지금 엮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 차라리
차라리 쌍방울 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사돈의 팔촌이니 둘이 연관 있다고 주장하는 게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오히려 김성태 전 회장은 쌍방울에 검사장, 차장급 검사, 심지어 특수통으로 이름을 날린 검사들도 상당수 고용했는데 이거야말로 문제 아니냐? 설득력 없는 시나리오 조작 그만해라.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대응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강하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한일 양국 기업으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게 검찰이 억지 쓰는 제3자 뇌물죄 아니냐 이렇게 뼈를 때리기도 했는데요. 저들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나 미울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무리한 조작 수사는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고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피해자가 사과하라고 하는데 지금 옆에서 지갑 꺼내들고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지금 기시다 총리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그냥 얼렁뚱땅 덮고 넘어가면 그게 양국 관계 회복이냐고요.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어디 갔습니까? 이런 이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고요. 그러든 말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UAE에 가서 저렇게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저기에 김건희 씨는 왜 껴있냐? 이런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발 해외 가서 아무 말이라도 안 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입만 열면 사고가 터지지 않습니까? 아무튼 많은 분들이 오늘 밤 9시에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생방송은 9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준 겸유공이 중요한 이유, 대형 사고 친 장지원 아들 노엘 논란 요약, 국정원 손대는 윤석열 정부, 그리고 IT 업계에 챗 GPT 등장해 구글이 논란 이유, 이런 내용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나시는 분들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